당내에서 원내대표 된 다음에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그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두고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일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탄핵 당론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등에서 이런 5대 개혁안이라는 걸 내놓고 사실 이것도 제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한덕수를 세우려고 했던 그 경위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좀 알아보자면서 이게 5대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거 5대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자기들간에 굉장히 대단한 5대 개혁 방안을 전당원 투표 붙이자고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좀 내가 의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혁신이 띄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혁신이 띄워서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30일에 끝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제 30일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면서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혁신이도 질질 끌고 그러면서 유야무야하고 시간만 기다리길 바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들은 급할 게 없어요. 영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 지역구가 네. 김천인데 총선 한참 남았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네. 이대로 해도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어제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게 수석 부대표가 유상범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를 당을 바꾸고 하겠나. 그래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당은 진짜 없어져야 될 빵이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보적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들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송원석 의원이 있는 한 개혁은 원내대표가 있는 한 개혁은 당 개혁은커녕 방탄 이미지 아니면 적어도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나를 도와줘 한번 나서면 또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걸 한번 짚고 싶었어요. 이분이 그 탄핵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승복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니 이게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기가 찼던 게 우리가 승복하고 끝났다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승복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고 나라가 지금 국격이 얼마나 후퇴를 했습니까? 그러면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승복하고 승인했으니 이제 그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마리아 방구의 거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승복하고 끝냈으면 지금 저기 이게 반팔 차림으로 그 아크로비스타 돌아다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해야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사진 하나 공유했잖아요.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못 볼 걸 봤다 하면서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왔다 갔다 활보하는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국민적 기대나 여망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조차도 지금 이렇게 결과가 송원석이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친한계는 이게 전당대회도 해보나 마나 아니냐. 여기가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굳이 출마해가지고 고생 맞춰줄 이유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른바 이제 친한계 대표 복수로 나온 이 김성원 의원이 얻은 표가 30표잖아요. 이게 이제 송원 대표 60표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3위를 한 PK 출신 이현승 의원이 16표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약간 친윤계 의원 표를 일부 가져간 데 불구하고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친한계가 최대한 결집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번에 한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 나오더라도 당선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친윤들 때문에 당 주도권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전 대표는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전대 나가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요새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에 무슨 돌돌이 밀대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고양이 털 이렇게 털어내는 거라고. 근데 원래는 옷에 먼지 떨어내는 용인데 근데 고양이 아마 털 많으니까 이제 애묘인들 사이에서 그게 되게 효율적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저게 뭔가 나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얼굴 갖다 내냐 싶었는데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제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접촉면을 넓혀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용태 혁신안 김용태 혁신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유야무야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전 대표 측근 쪽에서는 이제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나와봐야 어차피 친윤계에 막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잘못하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그 패배 책임지고 또 사퇴할 건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 김진우 기자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유튜브에 저도 좀 봤어요. 어떻게 보니까 뜨는데 계속 뭐를 먹고 있어. 맞아. 과자도 먹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배고파. 그래서 선거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직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 제가 보면 나가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도 지고 이번도 지면 두 번 지는 거거든요. 그 앞에 총선도 네.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동네 선거에서도 두 번 지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네. 이러면 밖에서도 지고 안에서도 지고 해서 본인이 아무리 뭐 해도 동력이 좀 꺼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까 본인은 의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방송 보니까 뭐 친윤 의원들이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친한 의원들이. 친한 의원들이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은 있는 것 같은 게 여전히 기자들하고도 저녁 때 점심 때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제 자기에게 자문을 해주는 정책 자문자들 교수 그룹하고도 계속 만나면서 뭔가 수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간 이제 지금 전당대회는 사력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간 민주당도 당대표 선거를 합니다. 8월 2일 날 열리게 됐으니까 이미 벌써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 물밑 경쟁 아니 물밑이 아니라 이제 뭐 대놓고 대놓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강성 친명계로 평가되는 이 정청래 박찬대 2파전 구도로 짜이기 있는데 정 의원은 이 뭐야 전당대 일정 확정되기도 전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점 하나 찍어주세요. 그렇게 요새 뭐 기자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라임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 남이 된다. 장난 같은 인생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 정 의원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지 세력들도 지금 이제 뭐 온라인에 서명서도 돌리고 있고 한데 최근에 이거 보니까 이 정 의원 돕고 있는 의원들도 이렇게 나서가지고 옹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양문석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의원이 자기한테 형답지 않게 왜 정청래랑 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언제부터 정청래는 우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불가촉 정치인이 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던데 상당히 좀 벌써부터 이게 약간 이렇게 예열이 되게 세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 과정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고 실제로 이 정청래 박찬대 얘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아마도 인물 비상 순서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하간 다시 원내대표 얘기로 돌아오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여하간 원내대표를 어렵게 신승을 해서 맡았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나설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냥 큰 틀에서 뭐 할 거 없고 그냥 민생 회복 내란 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내란 특검 이런 거 하면 다 세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뻔하죠. 이제 나라 정상화가 큰 틀이고 그 와중에서 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 경제 살리기고 또 한편에서는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다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신승을 했지만 이렇게 힘 있는 여당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제가 정치판에 와서 그건 맞아요. 네, 네. 대통령도 지금 가장 강력하게 힘이 있을 때고 또 약간 추진력이 있는 대통령이고 여당도 지금 절대 다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108석인가요? 7석인가요? 107석인데 네. 실제로 지금 107석의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에 찬성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국민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출마하면 되지 않을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금 가진 의석보다 훨씬 작은 야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는 정말 권한이 많고 그래서 이제 권한은 막대하되 책임도 막중하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거 좀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적 요구는 내란 종식이니까 이쪽으로 본인이 좀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이제 김병기 의원의 나이는 63세, 송원석 의원의 나이는 62세, 그리고 한 분은 국정원, 한 분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권력기관의 출신이고 여하간 지역구에 내리 3선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당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구도긴 하지만은 협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없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두 사람이 뭐 지난번 만나가지고 매주 회동하기로 한 건 뭐 긍정적인 신호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구기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제 뭐 정치 복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대화 협치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랑 오찬 뭐 제안도 하기도 했고 아마 뭐 이거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여야가 여러 쟁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이런 게 돼 있어서 이제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조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걸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송 원내대표는 이제 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 경영 위축시킨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송 원내대표가 지난번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친밀성을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재명 독재와 전행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 상황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니까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외부에 이제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집중시켜서 일단 내부의 문제들을 약간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 상황을 제대로 정리 못하면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강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길은 되겠죠. 근데 다만 아까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여당이 역대 가장 강한 여당이고 뭐 언제까지 야당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국민님이 계속 이제 내란 종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 잡고 있으면 그 여론도 그렇고 그냥 놔두지 않겠죠.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아까 네. 예,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 종식이 그 나라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원내대표에게 이제 좀 주문과 당부를 부탁드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을 끝장내라.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그 내란 세력 아님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진우 선배는요? 예, 김병기, 송원석은 블랙일까 아닐까? 김병기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신분을 공개했기 때문에 네. 블랙이 아니다, 화이트다. 송원석은 이중 블랙이다. 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친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만약에 신분을 숨긴 위장 블랙이냐 아니냐 곧 알 거다.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골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